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. 역발상 투자의 문현창 멘토입니다.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.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.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. 이번 주는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. 간만에 오프라인 강연이라서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직접 만나게 될 생각에 굉장히 떨리는데요.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. 1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되니까요. 장소 잊지 마시고 날짜, 시간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번지에 있는 역삼 아이타워 지하 1층에서 열리는데요. 아무래도 지금 시국인 만큼 많은 분들을 다 모시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볼일 있어 오시는 분들도 좋고요. 만약에 먼 길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시간 조금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오셔야 선착순으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. 참고해서 이용 바라겠습니다. 문의 전화는 저희 회사 1644-6646으로 전화 주시면 좋으니까요. 문의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오늘 시장 바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. 일단은 시장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 상황에서 살짝의 반등이 나옵니다. 지난번 하락이죠. 지난번 9월 초쯤 떨어졌던 요 하락에도요, 반등 좀 나오다가 윗골이 달리더니 그때 이후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뭐 굉장히 흡사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멈추고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윗골이가 달리고요.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.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오는 걸 보면서 막 추가 매수, 신규 매수 함부로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들 뭐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.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도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것이 아니라 300억 달러씩 줄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어찌됐든 장 초반에 좀 강하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장 후반 되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힘이 좀 빠지고 있구나, 상승의 힘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그나마 이제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선 변화가 있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 이렇게 약간 좀 쌍끌이 순매수라고 하죠.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좀 번쩍 들어올렸는데 요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만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라 뭐 최소 3일에서 많게는 10일가량, 그러니까 꽤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것이 쌍끌이 순매수의 힘이겠죠. 아무래도 꾸준히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매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급에 신뢰가 생길 수 있겠죠. 근데 하루 정도 사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하루 정도 좋았다가 다음날 싫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변심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은 수급도 완벽하게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지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굉장히 갈팡질팡 어디로 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베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거나 에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다 팔아버려야지 라고 하거나 그런 건 좀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. 혹여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상 급등 현상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본전이 왔다면, 저라면 그런 종목들이 무엇이든 간에 종목 불문하고 어떤 이유인지도 불문하고 본전 근처라면은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은 어떨까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시장 자체로만 딱 따져봤을 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하나밖에 없어요. 강한 건 아니죠. 저렇게 양봉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한 개 들어가 있다.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온 종목은 2개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리고 10%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는 22개가 보여지는데,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 NFT라고 하죠. 대체 불가능 토큰, 이런 쪽 관련 종목이라든지 블록체인, 비트코인 뭐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기업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. 그리고 역시나 미디어와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주 조금 보여집니다. 오늘은 반대로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던 모습이었는데 단기간이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하한가 근처로 떨어져 있는 종목, 지금 디지캡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급등했으면
빠지는 게 맞죠. 그리고 지금은 휴센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. 제가 TV 방송에서 상담할 때 상승하고 횡보하는 종목은 잡아놨을 때 불리한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휴센텍과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. 상승하고 횡보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서 상승하고 횡보를 하긴 했어요. 그죠? 상승하고 뭔가 옆으로 이렇게 딱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빵 치고 가는 저런 짜릿함과 저런 희열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횡보하면은 잡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.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희열을 느끼는 그 순간의 경우의 수보다 오히려 안 좋은 확률이 더 커요. 10번 싸우면은 물릴 가능성이 한 8, 9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고 짧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라.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은데 어제 저점 무너졌으니까 어제 종가상으로도 저점에서 손절을 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대응 방법으로 좀 찾아가신다면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세종 메디칼이에요. 단기 급등을 하고 단기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. 단기 급락 이후에는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. 급락한 종목은요,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. 그래서 반등 때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세종 메디칼도 최근에 이렇게 물렸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탈출할 기회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는 제넨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내년 초에 조건부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. 그래서 바이오 기업 제넨셀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사실 지금 초임상 조건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된다 했을 때요, 뭐 바로바로 치료제로 쓸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건부 허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자, 어찌됐든 이렇게 그런 뉴스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급락한 종목이 급등하는 데는 충분하죠. 그래서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. 거래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본다면은 일단 매수 잔량이 좀 약하죠. 호가가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매수 잔량이 좀 약한 편입니다. 이러면은 거래량은 7천만 주인데 100만 주밖에 잔량이 안 깔려 있다. 그 말은 한 5,500원 내일 바로 상한가 풀리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어제 제가 상한가 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잔량이 약해서 좀 빠지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들도 바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. 갤럭시아 뭐 SM도 마찬가지가 되고요. 마지막에 겨우겨우 장막판에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던 M게임과 같은 이런 경우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역시나 조금 잔량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상한가가 바로 이렇게 풀려버리는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종 메디칼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상한가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5,500원에서 6,000원에 탈출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.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기업들은 괜히 잡으시면은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 잡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진 매트릭스가 오늘 급등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상한가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. 그래서 진 매트릭스도 보도록 할 텐데요. 진 매트릭스를 이제 역시나 진단 키트, 코로나 분자 진단 뭐 이런 거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여기서 일단 또 델타 변이의 백신 후보가 뭐 진 매트릭스에서 뭐 동물 실험을 했더니 괜찮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백신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았다라는 걸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후보 물질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는요, 우리 연예계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이거 유재석이 될 만한 제목으로 우리가 찾았다, 또는 축구계로 생각해 보면은 제2의 손흥민 또는 뭐 박지성이 될 만한 그 잠재력에 있는 아주 좋은 후보를 찾았다라는 정도예요. 이제 어떻게 뭐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, 어떤 식으로 뭐 갈고 닦아질 것인가, 훈련이 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후보를 찾았다라는 내용만으로 급등시키기에는 그 상승세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보세요. 뭐 푹푹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시죠.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상승세가 유지되기에는 강력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초입부에 이렇게 급등은 약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유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정신 차리니까 야, 동물 실험 이제 했다고? 이거 아직까지 나오려면 한참 멀은 이야기 아니야? 에이, 내가 잘못 산 것 같아, 팔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에 폭락이 나오거나 급락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라 라는 조언도 드려보고 싶네요.
자,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뭐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, 또 파수 이런 기업들,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제 제가 설명해드렸던 뭐 알서포트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된다 설명해드렸죠.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재료도 충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.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당장 눈앞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거 너무 싫어요. 좀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거 없나요?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식음료 파트가 저는 좋을 거라고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역시나 단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마시고 식음료 파트를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이렇게 기회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주 중에서 크게 시세를 내지 못했던 기업을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전략도 드려볼 수 있겠죠.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요.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,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올라왔는지를 무조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 어떤 분들은 게임주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적자가 나고 있거나 또는 고점에 괜히 비싸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게임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좋은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이 있다라는 것만 항상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